안녕하세요. 저는 웹 3.0 관련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 위클리 비즈팀의 안상현 기자입니다. 웹 3.0이 있으면 웹 1.0과 웹 2.0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웹 1.0은 옛날 천리안, 하이텔 이런 PC통신들 있잖아요. 올라간 데이터를 읽는 것만 사실상 가능했습니다. 여기에서 뭐 상호작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쉽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시절을 이제 웹 1.0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시대들이 싸이월드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트위터 이런 소셜미디어들이 생겨나면서 데이터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쓰는 것도 가능한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웹 2.0 때는 읽고 쓰기가 가능한 상호작용형 컨텐츠가 가능했고요. 웹 3.0은 여기에 소유라는 개념이 추가된 겁니다. 웹 2.0에서는 우리가 쓰고 올리는 모든 컨텐츠들은 사실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의 서버로 저장이 되잖아요. 말 그대로 기업 쪽에서 이 데이터를 모두 소유권을 갖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1차 수익도 사실 이 기업들로 귀속이 됩니다.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우리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막 타깃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을 만들잖아요. 웹 3.0 환경에서는 데이터를 기업의 서버에 저장되는 게 아니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기에 저장이 되면서 샀거나 만들었거나 하는 사람들이 데이터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 1.0, 웹 2.0, 웹 3.0에서 차이는 읽기, 읽기 쓰기, 소유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웹 3.0을 구현시킨 핵심 기술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가상화폐, 그리고 NFT입니다. 사실 이 4가지 기술은 서로 이렇게 조금씩 다 연관이 있고 파생된 기술이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면 훨씬 어렵습니다. 가장 핵심은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할 때 데이터가 저장되는 중앙 집권적인 서버가 있잖아요. 뭐 네이버를 이용한다고 하면 저희가 네이버 서버에 데이터가 저장될 거고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중앙화된 이런 데이터 센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역할을 누가 대신하느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컴퓨터 자원을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서 만든 게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한마디로 네트워크 참여자들로 서버를 구성하기 때문에 데이터 위변조도 힘들고요. 투명하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소유를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술로 활용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을 거잖아요. 왜 참여를 하냐? 그것 때 활용하는 게 가상화폐입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네 컴퓨터 자원을 주면 우리가 대신에 가상화폐를 일부 주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가상화폐고요. 그러면은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운영하고 처리하는 건 누가 하느냐? 그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합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가상화폐에 내재된 기능인데요. 일정 조건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그 조건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기능입니다. 사람이 없어도, 중간 기관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데이터의 소유권 역할을 하는 NFT입니다. 이건 역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파생 기술인데요. 분산 저장되는 기술 때문에 이 데이터가 복제가 안 되고 원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기술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현재 웹 3.0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웹 3.0은 실체가 좀 모호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도 한번 웹 3.0이 이제 마케팅 용어에 불과하다 뭐 이런 비판도 했었고요. 그리고 트위터 창업자인 잭 도시 같은 경우에도 벤처 투자가들의 장난감이지 수익을 얻긴 힘든 요소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했던 경향도 있습니다. 그만큼 웹 3.0이 굉장히 좀 정의하기 어렵고 모호한 실체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기업들이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조금씩 실체를 좀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 9월에 스타벅스가 이 NFT를 활용한 스타벅스 오디세이 멤버십 서비스랑 걸 발표하면서 이게 이제 웹 3.0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스타벅스 음료를 구매하고 받는 스탬프들을 NFT로 바꿔가지고 팔 수 있게 만들겠다. 이 프리퀀시 지금 당근마켓 같은 데서 팔잖아요. 양도가 가능하다 보니까 요거를 오히려 스타벅스 내부로 끌어들여가지고 이거 내가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우리 내부 시장에서 너희가 팔고 우리 브랜드 가치를 더 홍보해줘. 약간 이런 의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웹 3.0이 데이터의 소유가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디지털 상품을 소유권 개념을 집어넣어서 고객들이 소유할 수 있게 만들고 요걸 통해서 고객들의 더 자발적인 참여를 더 확산시키려는 목적으로 멤버십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한정판 NFT도 만든다고 하고요. 신용카드를 통해서 구매할 수도 있고 심지어 뭐 고객들 간의 매매도 가능하게 한다고 하고 뭐 다양한 NFT에 부여된 포인트 가치가 합쳐가지고 높은 사람들한테는 코스타리카에 있는 뭐 커피 농장을 여행시켜 주신다거나 이런 특전들을 제공해서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에 대한 충성도를 더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스탬프는 스타벅스 서버가 불타 없어진다고 해도 스타벅스라는 기업이 파산을 한다고 해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다 보면 수집품으로서의 가치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것들
기업들을 NBA, 디즈니라든지 구찌, 코카콜라, 아디다스, 버거킹, 월마트, 심지어 우리 한국에 있는 현대차 뭐 이런 데서도 뭐 NFT를 활용해가지고 자신들의 IP를 좀 활용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NBA 같은 경우에는 실제 NFT 기업인 데퍼랩스 여기랑 손잡고 옛날에 농구 카드 이거를 NFT로 만든 겁니다. 르브론 제임스 같은 유명 스타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동영상 형태의 그 디지털 소유권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요 애들 장난 같은데 요게 지금까지 거래된 액수만 10억 달러가 넘어요. 올해도 현재까지 한 2억 달러 이상 거래가 됐다고 해요. 실제로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웹 3.0이 이런 멤버십 서비스 같은 소비자 영역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고요. 조직 관리나 기업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오라고 불리는 탈중앙화된 자유조직인데요. 일반적으로 회사는 이사회가 있을 수 있고 주주가 있을 수 있고 수직적인 상호관계에 따라서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이 다오는 일종의 협동조합처럼 네트워크 참여자 간의 수평적인 투표로 기업 운영 방침이 정해지고 실행이 되는데요. 이런 다오로 운영되는 기업들 또 조직들이 전 세계 한 6천 개 정도 있다고 해요.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서 그 중에 하나가 메타팩토리라는 패션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디자이너들이 패션 의류를 디자인해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하나를 네트워크 참여자들 말 그대로 이 메타팩토리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투표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디자인을 선택해서 의류를 생산할지. 그럼 선택된 디자인은 뉴욕이나 베를린에 있는 그 소규모 공장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직접 생산이 되고요. 요거를 다시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를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메타팩토리라는 블록체인에서 만들어내는 가상화폐가 있어요. 이제 로봇이라는 토큰이 있는데 요거를 인센티브로 받는 식으로 자율적인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50달러를 받고 팔리면은 그 수익금 역시 이 스마트 컨트랙트 통해서 자동으로 분배가 됩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한두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요. 금융 영역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기업들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뭐 지금 기업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대안 조직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웹 3.0은 단순히 고객 서비스뿐만 아니고 기업 운영 영역에서도 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확장성 있는 기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제 웹 3.0이 모호한 영역들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웹 3.0이 신기루에 가깝다면서 좀 냉소적인 반응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뭐 스타벅스 오디세이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프리퀀시랑 큰 차이가 있을까? 뭐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이 웹 3.0의 다오 외에도 뭐 디파이라고 불리는 웹 3.0의 또 대표적인 영역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은 가상화폐를 예치해서 이자를 받거나 담보대출을 하거나 이런 갖가지 가상화폐를 활용한 금융상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돌아가는 방식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자동화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뭐 은행 같은 중개기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상화폐 시장 광풍이 불 때 이 디파이 시장도 엄청나게 성장을 해가지고 막 100조 원 이상으로 막 불어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시스템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자칫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테라루나 사태가 있잖아요. 이것도 대표적인 디파이 상품이었습니다. 사실 뭐 금융기관의 규제를 받고 어떤 매뉴얼화된 규제로 만든 게 아니고 각자 그냥 개발자가 임의대로 설정한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보호를 받기가 힘들고요. 탈중앙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탈책임을 얘기하거든요. 중앙집권적인 기구가 없다는 거는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 이걸 개입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뭐 자동 청산이 쭉쭉쭉 되면서 어느 순간 뭐 전체가 무너지는 실제로 테라 루나가 터지면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줬죠. 인간의 속성이 사실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 형태 역시 사실 큰 차이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웹 3.0이 뭐 기존의 것들과 차이가 없다라는 약간 냉소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웹 3.0을 얘기를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스타벅스처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웹 3.0을 서비스에 도입하겠다 이런 데는 사실 찾기 힘들고요. 분명히 이 웹 3.0이라는 트렌드가 존재하고 점점 커지고 있고 관심도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를 좀 캐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기업들에 좀 투자하는 방식으로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도 그 투자 자회사인 삼성 넥스트를 통해 가지고 3.0 인프라를 개발하는 기업들에 대거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1,000억 원을 관련 기술들에 계속 투자를 하고 또 자회사를 통해서 운영 계획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웹 3.0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출시하는 단계는 아니지만요. 웹 3.0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여러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거에 대한 성과를 좀 지켜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웹 3.0 기사를 쓰면서 느꼈던 가장 큰 생각은 가상화폐는 사라져도 블록체인은 남다는 얘기가 맞을 수도 있겠다. 단순히 욕망의 항아리인 가상화폐 속성을 봤을 때는 위험하지만 이 기술적인 속성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확장성이 뛰어나거든요. 가상화폐 거래소 얘기가 아니고 조직을 운영하는 DAO 같은 관리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멤버십 서비스의 확장,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로그인 서비스도 있을 수 있고요. 기술 영역을 개발시킬 수 있는 확장성에서는 웹 3.0이 확실히 미래가 좀 많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가상화폐 가격 등락으로만 보지 마시고 기술, 새로운 산업, 그리고 미래 산업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또 다른 기회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클리 비즈팀의 안상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